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협상 중단 선언이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현재 하락 출발한 후에 계속 파란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혼조세를 보이다가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종목 대응해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실전매매 정수는 여러분과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 서울경제TV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로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많이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개인이 매수 물량을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 시장 흐름은 그렇게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추세라는 건 길게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보트 같은 고무보트는 그냥 발로 툭 치면 뱃머리가 확 돌아가죠. 근데 유조선이라든지 그 큰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것들은 발로 찬다고 돌아갑니까? 돌아가질 않죠. 아무리 발로 밀어봤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큰 배들은 추세를 돌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00m 앞에 혹은 뭐 1km 앞에서 유턴을 하고 싶다 혹은 좌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벌써 1km 전부터 벌써 속도를 줄이거나 슬슬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거지. 뭐 바로 10m 앞에서 그냥 돌린다고 핸들 돌린다고 유조선이 돌아갑니까?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단번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장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나도 해오지 않았죠. 추세 방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단을 한다라는 뭐 트위터에다 그런 글을 올리면서 어제 새벽 한 4시, 5시쯤에 갑자기 쿵 하고 이제 빠져버리는 이제 나스닥과 다우가 확 빠져버리는 흐름들이 나와졌는데 사실 그런 흐름들은 뭔가 특별한 큰 악재가 나왔을 때 나오는 흐름들인데 별로 저는 악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종목들 흐름들부터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인데요. 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 중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일단 흔들렸어요. 어쨌든 나스닥의 지금 분 차트를 보면 여기서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가다가 플러스 0.5. 뭐 러셀 같은 경우는 1% 넘게 거의 2% 가까이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었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강했는데 이건 무슨 뭐 폭탄 만드는 듯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뱅크런이라든지 뭐 은행이 망한다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유럽 무슨 뭐 그리스 사태처럼 뭔가 뭐 그런 이슈처럼 갑자기 박살난 흐름을 봤더니 뉴스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하고 행정부하고 2.4조 달러를 부양책에 쓰자. 행정부는 1.6조 달러를 부양책에 쓰자. 이게 1조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어갑니다. 1,000조. 억이 아니에요. 1,000조. 그래서 1,000조국 그러잖아요. 1조 달러면 1,161.5천억인데 5천억 뒤에 빼버리고 1,161조인데 1조 달러가 지난번에서도 경기부양책 그때 막 300조, 200조 막 하다가 그다음에 1,000조도 한번 넘게 한번 투입하고 나서 3월 달에 그렇게 급등을 했죠. 근데 이번엔 사이즈가요. 2.4조 달러, 민주당이 2.4조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2,700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2,700조 넣자. 그랬더니 행정부에서는 아니다. 1,800조만 넣자. 그러니까 2,700조 넣자와 1,800조 넣자. 이거 가지고 둘이서 싸우니까 협상 중단 이렇게 해버렸는데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돈을 넣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0조를 넣을 건지 2,000조를 넣을 건지 3,000조를 넣을 건지 그건 뭐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협상 중단을 이제 뭐 대선 뒤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자,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보게 되면 그러면 무너지면 그게 정말 악재라면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빠져야죠. 이렇게 빠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빠질 이유입니까? 아니 돈을 넣겠다는데 1,000조도 아니고 2,000조 가까이를 넣겠다는데 그래서 아마 둘이 2,700조와 1,800조를 그거를 가운데로 하면 대충 2,200조에서 2,300조입니다. 그래서 2,200조랑 2,300조를 결국은 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투입한다는 얘기가 확정적으로 나오면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왜? 이미 벌써 결과가 확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더 큰 충격으로 더 좋은 호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2,200조를 넣을 건지 2,000조를 넣을 건지 부양책으로 추가 부양책으로 뭐가 들어갈지를 아직 가닥이 안 나온 상태에서 줄다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호재죠? 그러면 이게 더 좋은 호재입니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호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재라는 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올랑 말랑.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올 거다. 그럼 다음 달 갔더니 시험 막 올라갑니다. 근데 다음 달 됐더니 지금 아니고 다다음 달에 나올 거다. 그럼 더 올라갑니다. 다다음 달이 아니고 다다다음 달에 나올 거다. 내년에 나올 거다. 뭐 내년 3월에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거를 뒤로 밀리면서 기대감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땡겨 올리는 게 더 많이 올라가지 딱 그냥 탕탕탕 때려가지고 2,000조, 뭐 3,000조 바로 때려버리면 주가는 다 방향하고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하루 만에 고점 치고 빠져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더 호재다. 차트의 미국 시장 흐름들도 빠진 것도 없어요. 그냥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크게 빠진 것도 없고 그냥 빠져버린 거고 결국은 이게 또다시 이제 협상 난항이란 뭐 얘기가 나오는데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러다가 조만간에 뭐 이번 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또다시 어쨌든 돈을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돈을 넣겠다는 얘기에서 2,000조를 넣을 건지 2,200조를 넣을 건지 2,700조를 넣을 건지 넣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얘기해야 되는 얘기가 다시 나와줄 거고 그러면 시장은 또다시 미국 시장은 다시 급반등을 할 겁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건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왜 이렇게 강하냐 왜 이렇게 움직임이 좋으냐 제가 양도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 분명히 그거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지금 풀리는 얘기들이 슬슬 나와지고 있고 뭐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그냥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고무적으로 나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억으로 가족 합산 3억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전에 있었던 그대로 해서 뭐 10억으로 그대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증시를 눌렀었던 그런 부분들이 풀려버리게 되면 그게 또 호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눌러놨던 돌멩이로 무겁게 눌러놨던 부분들을 집어치우면 어때요? 걸어가기도 굉장히 간편해지죠? 편해지죠?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눌러놨던 부분들이 이제 풀려버리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부양책으로 돈을 뭐 1,000조, 2,000조, 지금 2,000조 가까이 지금 뿌리겠다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또 얘기가 또 정부에서 또 얘기가 나올 거고 뭐가 나올 거고 물론 그거에 따라서 뭐 왈가왈부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식만 생각하자고요.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돈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뉴딜, 그린 뉴딜. 그래서 오늘 신성해인지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움직이죠.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린 뉴딜, 한국 뉴딜, 디지털 뉴딜 뿐만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뭐 반도체 섹터, 뭐 통신 장비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저는 전혀 나쁘게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동문하나텍 같은 경우 보면, 이거 보세요. 이런 걸 보면 어제도 LG화학도 그랬고 최근에 철강주도 강했던 그 경우도 있었고, 뭐 여전히 뭐 증권주라든지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빠질 생각들을 안 합니다. 하락장이나 급락장이었으면 벌써 죽고도 많이 빠졌어야 돼요. 근데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에서는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싶어 아주 그냥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났는데 호재를 붙여야 되는데 호재들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조금만 호재만 톡 건드려주면 종목들은 이렇게 동문하나텍처럼 이렇게 팡 하고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문하나텍은 이거 방송에서 아마 7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그냥 회원들한테만 줬던 종목으로 맞아요. 이거 회원들한테는 이걸 줬던 종목이 맞는데 계속 가져가라 했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 거의 100% 넘게 올라왔고 아마 이때 추천했다가 살짝 물려도 가져가라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 70%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종목인데 이거는 표역 종목으로 방송에서 추천했었는지 안 했는지 전 기억이 안 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이게 한 번씩 튀죠. 이게 바로 수소차 관련주인데 낙폭과도 쭉 빠졌다 이렇게 한 번씩 튀어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매도하고 조정받으면 또 사는. 지금은 이거 말고도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요. 하여튼 움직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SDN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저녁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20% 지금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기가레인도 많이 올라왔어요. 기가레인 이제 저녁 방송에 했던 기가레인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신성에너지랑 K사인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교육주의 흐름들도 괜찮고 지금 뭐 다 괜찮아요. 지금 흐름들이
뭐 나쁠 게 없어요. 지금 대우부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가격이 안 들어왔겠지만 그냥 쫓아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노란톡에 지금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쭉 빠져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고 말고 하는 시장이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강하고요.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도망가요. 도망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에서 종목들이 펑펑펑 치고 가요. 어떻게? 동훈아나태처럼.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계속 바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강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에서 지금 종목들이 다 여기에 있죠? 이렇게 있던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도망갈 겁니다. 보세요. 나중에 생각보다 강한 시장이고요. 이거 양도세 부분들 얘기가 이제 다시 나와주면서 대기자금들 확 들어오고 시장에 뭐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막 부양책 나오고 막 올라가고 미국 시장 얘기 나오면 종목들 이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도망갈 텐데 그 전에 잡아야 된다고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추석 전에 잡아야 된다고 전략 자체를 줬어요.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9월 25일 날에 바닥을 친 거고요. 저는 그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라 그랬지 팔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추석 전에 잡아놓는다 그랬고 지금 살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안 도망간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자동차 부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공략을 잘 해보시고 시장은 양호하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다 양호한데 코스피 시장 2,400 안착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여유가 있고 그냥 개파락의 양봉 아침에 예상한다 그랬는데 뭐 도치가 됐든 살짝 밀려 상관없어. 지금 폭락 없기 때문에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오히려 흔들 때마다 잘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부양책 이슈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표적 종목 만나보기 전에요.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만한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전비기 공부반 3기를 모집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워낙 수익률 많이 나는 종목들이 있어서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전비기 1기와 2기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만나보고요. 표적 종목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1기에서는 키이스트와 SM라이프 디자인 소개됐었는데요. SM라이프 디자인의 수익률 32% 넘었고요. 2기에서 키이스트 한 번 더 올라왔고 7%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초록뱀은 무려 107.9%의 수익률 내면서 개별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60%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이번 주 표적 종목으로는 대우부품과 코스모화학 올라와 있었고요. 코스모화학이 현재 1.6%의 수익률 내면서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100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 보실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인 평화전공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자, 뭐 올해 1월 달서부터 해서 제가 아침 매매 시간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2차 전지가 당연히 먼저 움직일 걸로 예상을 했고요. 왜냐면은 수소차든 전기차든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당연히 먼저 움직일 걸 생각했는데 적중을 했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죠.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PNT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200%에서 300%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 그 1월 달서부터도 많이 올라갔고 3월 달 저점에서도 뭐 PNE 솔루션, 우스MS,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애들이 한 200% 정도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20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0% 올라가니까 추천을 안 하죠. 당연하죠.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를 하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바닥에서 한 100% 정도 올라가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냥 갖고 가는 사람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300% 수익 나거나 500% 수익 나거나 알아서 가는 거니까. 그 100%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쪼그라들어서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닥에 샀는데, 그러니까 고점에 산 사람들은 100% 수익 났다가 그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 있어도 바닥에 산 상태에서 100% 수익 났는데 그걸 안 팔았더니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차트들이 다 그래요. 바닥에서 움직여서 100%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강하다라는 얘기고 강한 애들은 그쪽까지 내려오진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쪼그라든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걔네들은 갖고 가면 뭐 300% 500% 올 수익 날 수는 있지만 비중을 많이 줄여놔야 돼요.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뭐 10% 이하를 갖고 가든 20% 이하를 갖고 가든 하여튼 50% 이하로는 비중을 줄이면서 가져가는 부분은 좋은데 어쨌든 그 얘기는 1월달, 2월달, 3월달에 LG화학서부터해서 LG화학, 에코프로, LNF 이거는 예전에 얘기했던 종목들이니까 관심이 없어서 지금은 얘기는 안 하지만
수소차,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가 움직일 거라 그랬어요?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가면서 수소차랑 전기차가 따라갈 거다 그랬죠? 근데 정말로 갔죠. 5월달, 6월달, 7월달 가면서 전기차랑 수소차가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또 뭐가 갔느냐? 제가 또 뭐가 간다 그랬어요? 자동차 부품주가 간다 그랬는데 이것도 8월달, 9월달서부터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기아차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현대차도 강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수급이 워낙 강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자동차 부품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기존의 2차 전지 주도주 맞아요. 제약주도 주도주 맞습니다. 주도주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힘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제는 기계가 아닙니다. 컴퓨터예요.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발전되면은 이거는 뭐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정확하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냥 공유 자동차, 그냥 자동차 내에서 그냥 자율자동차도 알아서 이제 목적지 찍으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뭐 그렇게 생긴 것도 다 비슷하게 생길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컨텐츠만 소비를 하죠. 뭐 영화를 보든 공부를 하든 뭐 잠을 자든 뭐 자동차 알아서 가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자동차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데 이건 뭐 앞으로 뭐 100년 뒤에 얘기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간다라 그러면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하고 뭐 등등 해갖고 뭐 장비를 많이 IT들을 많이 반도체들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내년에서는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와 함께 반도체 섹터도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여러분들 뭐 방송에서 많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지금 자동차는 뭐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서는 뭐 10만 개 혹은 뭐 100만 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도체들을 점점 더 집약적으로 다 넣을 겁니다. 그리고 싼 가격에 지금 꼬물딱지 반도체를 지금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싼 가격을 넣는데 이제는 비싼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반도체들을 계속 넣을 가능성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리포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2022년, 2023년에서는 고부가가치의 비싼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반도체들을 넣어서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물론 생산 단가는 점점 낮아지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저는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좀 이따 제가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일단 빨리 일단은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모화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죽지 않았어요. 2차 전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자동차 부품주가 그냥 대놓고 강해요. 보세요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지 말고. 자, 대우 부품 날아가기 시작하죠? 아주 잘 날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지금 성우 하이텍. 자, 성우 하이텍. 이거 제가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이거 좀 놓쳐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거 전고점 돌파할 거예요.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평화종목 이거 괜히 빨리 가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코스모화학 보유하시면 되고요. 갖고 있으면 돼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미쳤어요 지금. 자, 코스모화학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 가게 되면 2차 전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코스모화 갖고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사도 돼요.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 가고 하면 따라가면 알아서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같은 한 가족입니다.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완성차.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빨리. 자, 뭐죠? 급등 명중 종목이 이제 신성에너지부터인가요? K사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사인.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9월 25일 날에 말씀드린 이유에서 15% 올라왔어요. 15% 올라왔는데 좀 더 가야 돼요. 이거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15% 수익 작은 거 아니죠? 최근에 여러분들 9월 25일서부터 추석 전서부터 해서 뭐 시장 어렵다, 흔들린다, 막 왈구왈구 할 때에서 오히려 올라갈 애들은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시장은 죽을 생각을 안 해요. 2,400 안착할 거고요. 일단은 뭐 조금 더 올라갈 거고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들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뭐 조만간에 다시 또 급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어쨌든 K사인은 보안 섹터의 대한민국 명실상관 거의 매출 탑에 찍는 종목이니까
뭐 조정받으면 더 사면 되죠, 그렇죠? 더 올라가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신성 ENG, 자 그린 뉴딜, 한국 뉴딜, 아유 뭐 더 올라가네요. 자, 뭐 보세요 이거를 뽑았던 이유도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거의 18%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3% 먹으면 제가 팔라 그랬죠.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팔아야 올라가요. 원래 주식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꿍 하고 들고 있으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욕심이 안 나면 99% 팔고 1%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되게 잘 가요. 여러분들이 100%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정말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린 뉴딜, 한국 뉴딜, 디지털 뉴딜을 정부에서 돈을 쏘아 붙일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정부 좀 돌파할 거고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신재생 관련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신재생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러죠? 사실 저는 믿지는 않는데 그냥 엮으면 그냥 그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밀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비중이 많은 상태라면 지금 팔아야 돼요. 그래야 더 올라가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아 올라가니까 비중을 더 줄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전고점 돌파가 나올 거고요. 이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신성ENG는 반도체 장비지 플러스 태양광 장비죠. 바닥에 있죠. 이 전고점 돌파하겠죠. 돌파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전고점까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8,000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3,000원 보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이 이제 평화전공인데요.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평화전공. 벌써 8,500원까지 올라와 버렸네. 자, 일단 아침에서는 8,2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려고 일단은 가격대를 제가 8,200원 정도를 썼을 텐데 일단 자동차 부품들이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대우 부품 강하게 움직이면 그냥 예상대로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석 첫날서부터 무슨 종목을 추천했습니까? 첫날부터 대우 부품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아차라든지 얘네들이 흐름들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아침에서도 어제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아차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빠졌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거의 9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만도도 그렇고요. 현대이하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종목들이 얘는 그래도 좀 덜 빠졌네. 자, 현대위아.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러니까 5년에서 9년 정도 빠진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동차의 업종의 흐름들은 지금 그동안 빠졌던 부분들을 돌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제가 볼 때서는 한 2, 3년 정도는 업사이클, 그러니까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해가 이제 바닥을 치는 원년이 돼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서 굉장한 사이클이 내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흐름을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 수급을 보면은 그게 답이 나와요. 수급을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그냥 미친 듯이 사요, 그냥. 요즘에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세요, 한번. 미친 듯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지금 기술력으로 지금 일본차 다 따라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본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별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죠. 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탑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동차는 컴퓨터입니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본 차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차 하려 그러면 그걸 다 사들여야 돼요. 반도체 열심히 사들여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가 왜냐면 컴퓨터 대결이 이제는 자동차 대결이 아니고 자동차 기술력이 아니고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IT 기술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 아주 빠른 거 이런 거 넣는 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도요타 닛산 거의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가 내년에서부터 계속 열심히 달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점유율을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신차 라인업이라든지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올해 계속 기아차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9% 올라갔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이번 분기가 309%인가요? 한 300% 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안 좋은 부분들은 이미 벌써 작년과 재작년에 여러분들 기사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년 전인가요? 현대차, 기아차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그 자동차 부품주 도산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다 싹 사라졌고 치킨 게임이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부터 좋아질. 왜냐하면 그동안 그거를 악재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을 한 1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공략하는 사람들은 저는 꽃길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원래는 기아차랑 현대차를 사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폭등이 안 나오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까 보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에코바이오가 이제 수소차 관련주 쪽인데 오늘 아침에서 갑자기 급등을 했었고 두산 퓨얼셀도 이제 수소차 연료 뭐 이런 이제 관련주 쪽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뭐 하여튼 뭐 대우부품 지금 열심히 튀고 있는 거 눈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죠? 대우부품 열심히 튀고 있고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튀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튀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소차 관련주들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관련주 뭐 알게 모르게 지금 튀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니까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이게 좀 그래도 좀 조정받을 때까지 한번 시간을 끌어봤는데 전혀 조정받을 생각을 안 하네요. 그냥 사세요. 이거 방법 없습니다.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시장 안 꺾일 겁니다. 시장 안 꺾일 것 같고요. 그냥 8,540원 현재가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밀리게 되면 또 추천하면 되죠. 어차피 자 차트를 잘 보세요. 일단 8,540원대 수정해드리는데 왜 이 종목을 외국에서라도 그냥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타당하다 생각하면 엔터를 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비싸 생각하다 그럼 내려올 때 사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제가 세종공업을 올해 1월 29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30일인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몇 번씩 얘기했었죠. 그때 상담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이 났다가 빠져버리니까 대응을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매수 가격 그분이 4,700원을 기약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단기적으로는 손절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바닥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시 방송 돌려보세요. 자,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보세요. 이거 많이 빠졌잖아요. 수소차. 세종공업. 그때 당시 4,700원 여기서 물렸다가 한들 단기적으로 빠지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올라온다. 그래서 165% 올랐다 말씀을 드렸죠. 4,700원 기준으로. 2,250원 기준으로는 300%가 올라갔고 4,700원 기준으로는 165%가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차트를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관련주 쪽인데 이만큼 빠졌습니다. 이만큼 빠졌다가 165%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다시 올라가려고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평화종공을 보게 되면 평화종공은 바닥에서 세종공업에 비하면 그렇죠. 세종공업은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이만큼. 근데 얘는 요만큼 올라갔죠. 그럼 얘가 가겠죠. 얘가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얘 빠질 자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닥주예요. 바닥주. 근데 바닥주인데 바닥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가겠다라고 얘가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실렸으니까 그거에 따른 강세가 나오는 거고 양음양 아니면 일양 이 패턴을 가고 지금 가격에서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쫓아가면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얘네들이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마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대우부품 지금 폭등하죠. 전 대우부품 얘기하지 않는데 알아서 폭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11% 폭등하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공략을 해보셔라라는 말씀으로 아까 전에 사신 분들까지만 제가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격 매수가 아니고 시장을 보고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수소차 테마에 뭐 얘도 아마 그걸 건데 뭐 유니크라든지 지금 대우부품이라든지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한번 하여튼간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슬금슬금 움직이니까 평화전공 아까 전에 지금이야 지금 조금 더 올라가고 3.2%지만 다른 애들은 지금 장중에서 5%에서 11%까지 올라간 종목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만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고점 돌파하고 나잡아봐라면서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하고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서 가는 놈들만 계속 치우고 가는 그러면서 동문아나텍처럼 움직일 거라 그랬죠? 동문아나텍 이렇게 움직일 거라 그랬죠? 보세요. 요 모양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만나본 평화전공 자동차 부품주였죠. 현재가에서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살짝 흥분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드리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정 가득한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돼 있죠. 실전비기 공부방 3기 현재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할 차례인데요.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일단 밑에 이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문자를 주시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시장이 좋다라 그러니까 진짜 좋죠. 제 입에서 시장이 안 좋아진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빠지게 돼 있어요. 지난번 추석 전에서도 9월 18일 날 시장 조정받을 거다 했더니 정말로 일주일 동안 조정받았죠. 근데 조정받는다고 얘기한 이후에서 9월 25일 날 한번 방송 돌려보세요. 이거 여러분 까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9월 18일 날 시장 조정받을 거라 미리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조정받은 거고 9월 24일 날, 25일 날 이제는 사야 된다. 그러면서 27일, 28일 추석 연휴 전에 종목들 매집 완료를 해야 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죠? 왜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보느냐? 저는 원래 그래 왔고요. 이거 자랑인데 원래 그래 왔어요. 왜 그렇게 원래 그래 왔느냐? 저는 종목을 뽑을 때는 급등주 검색기, 세력주 검색기를 뽑지만 시장을 볼 때에서는 시장 검색기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뽑아서 보는데 이게 제가 10년 전서부터 제가 이거를 보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되게 쿨하게 얘기해요. 빠지면 빠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틀리는지 맞는지 여러분들 열심히 체크하시면 되고 뭐 종목 섹터 같은 거 뭐 보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보면은 이게 좋아 보이네, 그러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나빠 보이면 나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상담받고 싶으면 전화로 지금 주셔갖고 상담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 다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성이엔지, 신성 ENG. 예. 자, 얼마에 사셨나요? 1,500원. 1,500원. 어유, 잘 사셨네요. 예, 비중은요? 30%. 30%. 비중도 적당하시고. 자, 그 정도의 가격에서 가지고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들은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예, 그래서 욕심을 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200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을 팔아버리고요. 2,200원. 안 깨지면은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래서 2,200원이 깨지면 절반 이상을 팔고 2,000원이 깨지면 전량 다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2,200원도 2,000원도 안 깨지고 전고 좀 돌파할 것 같아요. 됐나요? 예. 되셨죠? 나는 좀 더 가지고 가면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2,200원 안 깨지면 더 가져가셔라. 2,200원 안 깨지면. 더 그렇죠. 갖고 2,200원 안 깨지면 더 갖고 가라. 그 나는 얘기입니다. 좀 끝까지 한번 가갖고. 끝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 예, 그리고 나서 팔지 말고 2,790원이 전고점이잖아요. 거기 돌파하면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예.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트론인데요. 셀트리온이요. 네, 자, 매수가격 가격 28만 비중은? 원에 사가지고 10%인데 이 더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나? 얼마에 사셨다고요? 28만 원에 샀거든요. 28만 원. 네. 비중은 10%. 네. 어떻게? 뭐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다가 수익을 빠져나오거나 아마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제가 추석 전과 추석 이후로 나눠야 되는데 세력들도 추석 전에서는 이게 숨어 있어요. 근데 저는 숨어 있어도 찾죠. 얘네들이 뭘 움직일 건가 찾죠. 그래서 2차 전지냐, 전기차냐, 자동차 부품냐 찾는데 추석 딱 지나자마자 월요일 날 딱 됐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애들
그러니까 얘 숨어 있다가 머리를 탁 드러냅니다. 그러면 제 검색에 딱 걸려요. 봤더니 자동차 부품주가 드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동차 부품주구나. 그래서 대우 부품부터 추천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다 대우 부품만 들어갔었어도 어때요? 지금 대우 부품을 만약에 그 두호가 차이지만 그때 들어갔었으면은 추석 이후니까 10월 5일이죠. 이날인데 이날 들어갔었으면은 지금 16% 정도 수익이 났었던 거예요, 장중에. 그러면은 셀트리온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쉽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바뀌고 남았을 텐데 지금은 좀 늦었고 그럼 지금이라도 그럼 자동차 부품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한 달 정도의 그 박스권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월 달 이후에서 올라가거나 12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안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도 뭐 진단키트서부터 해서 뭐 나쁜 얘기들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셀트리온 제약 이제 뭐 다시 합병한다는 얘기 때문에 호재인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이제 다 드러내 있는 호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가가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가져가거나 그러면은 복구는 됩니다. 한 기간 한 2달 정도 잡을게요. 아셨죠? 그럼 뭐 듣고 계시죠? 이렇게 닭달로 가야겠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른 종목으로 교체할 거면 교체를 하면 되지만 그냥 가져가서 난 복구하겠다 그러면은 가져가야 돼요. 한 2달 걸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네, 47,500원에 10%인데, 또, 음. 네, 추가를 하나 아니면 손절을 끊어버릴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는 맞아요. 손절할 필요는 없고. 아,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서 지금 들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네. 아마 블록딜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과거에서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남북 경협주로 엮였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현대 쪽에 이제 알짜배기 자산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가져가시고요. 거래가 네. 없어서 안 움직이는 거지. 거래가 없어서 안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되거나 내년에서는 아마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러면 추가를 해놔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러면 이제 지금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분명히 좋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전 나쁘면 나쁘다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 얘기했는데 보세요. 지금 단기 수익도 지금 돌아서고 있고 좋은 부분이 분명히 회사는 좋아요. 근데 이게 네.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죠. 1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 이게 지금 누군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샀을 때에서 추가 매수했을 때에서 안 갑니다. 지루해요. 한 달을 가도 안 가고 2달이 돼도 안 되고 3달 가도 안 가고 답답하죠. 네. 근데 이거를 막 1년 이상 보겠다 그러면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보면은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수소차나 자동차나 차라리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차라리 얘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근데 이쪽 현대차, 기아차 사기에는 너무 많이 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평화전공이나 이제 이쪽 대우 부품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부품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10%만? 그러니까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쪽이 좋은데 조정을 네. 받으면 가격대 들어오면 공략을 하시면 좋고 근데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핫해요. 근데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 나쁜 게 아니고 거래가 없어서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평화전공이라든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들 보게 되면 이게 거래량들 듬성듬 실리죠. 네. 요게 있어야 돼요. 이 앞에 보면 거래가 있죠. 요 네, 거래가 네. 실리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조만간에 거래가 실리면 그때서는 강하게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가 버리세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는 날. 그래서 근데 예측을 해보면 남북경협주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엮이지면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되거나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이제 그 협상 얘기가 슬슬 나오게 주겠죠. 네. 그러면 남북경협주는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한번 거래가 실리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보유하세요,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나중에 가면 5만 원 이상 올라갈 거니까 수익 나면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네. 네.
아,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그것만. 아, 실적은 무지하게 좋은 데서 빠지잖아요, 지금. 아, 그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잘 수고하세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R 모터스요. KR 모터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아까 잘못 말했는데 890원. 890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선가 했어요. 어디선가 했는데, 예. 네,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다른 분인지 잘 모르겠고. 약간 나타났는데. 바닥에 있어서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 뭐 이제 회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코라우 그룹으로 편입되어 있으면 이륜차 제조 사업을 주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수익 사업이 좀 괜찮아요. 얘네들이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보면은 막 그 오토바이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차, 뭐 국민 오토바이 뭐 해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쪽에서 해외 마케팅을 잘 펼쳐주고 있고요. 뭐 괜찮아요. 그래서 뭐 내수 시장에서도 그 KR 모터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도 내수에서도 괜찮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KR 모터스가 거래가 들어오다 지금 멈춰 있는데 조만간 다시 거래 들어오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건 추가 매수 좀 더 해봐도 괜찮습니다. 아, 추가 매수 좀 더 해도 괜찮아요? 네, 조금 더 해봐도 괜찮은데 근데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 알아서 올라갈 거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거래 실림 앞에 거래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 좀 네. 지나면 아마 들어 올릴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뭐 시간까지 뭐 맞추면은 신이죠, 그렇죠? 근데 조만간이랬죠, 조만간. 딱 보니까 조만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고 이러진 않겠지. 자꾸 중국 그거라 해갖고 좀 그게 약간 불안해갖고. 아니, 뭐 중국 쪽 보지 마세요. 동남아도 인구 많아요. 중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쁠 거 없습니다.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PF라는 종목입니다. KPF. 네. KPF.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이거 5,000원인데요. 비중은 5,000원? 비중은 약 40%인데 재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샀습니다. 재무가 무지무지하게 좋으셔서 사셨다. 근데 물렸어요. 근데 물리셨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KP에 갖고 어제 이제 노란 톡방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정보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KCS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같이 봤거든요. 근데 어제 KCS 같은 경우 딱 들이자마자 어제 상한가를 갔었어요. 상한가였나? 상한가 근처. 근데 오늘도 강하게 튀어날라다니네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어쨌든 이런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름이 비슷해갖고 얘기한 거고요. KPF,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 풍력 관련주인데 차트 모양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잠깐 보니까 뭐 실적 좋다고 해서 사셨다 그러는데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원래 거기 뭐 3년 연속 150억 이상 나오니까 이 정도면 싸지 않나, 너무 싸지 않나 지금.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는 61%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일단 적자 전환이 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올해는 적자 전환을 했는데 어쨌든 뭐 실적이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는 아니고 근데 회사는 괜찮아요. 유보율도 괜찮고 KPF 자, 풍력주를 잘 안 보고 오히려 저는 왜 풍력주보다는 신재생을 많이 보냐면 신재생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많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하고 엮여 있는 부분에서 뭐가 좋으냐면 한 몇 년 전에 그 유리 그러니까 아파트 벽면이라든지 유리에다가 그 태양광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닛 테스트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이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을 강하게 제가 이거를 이 얘기도 작년에 얘기했던 얘기거나 재작년에면 작년에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 회사 여기 서울경제 오기 전에 그때 당시 회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태양광이 강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이런 이슈로 해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달리면은 위에 이제 그 위에 유리 그다음에 옆에 유리, 그다음에 아파트들도 이제 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큰 창으로 돼 있는 거, 그거를 다 태양광 패널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태양광 에너지로 많이 추측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2년 전에 제가 봤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슈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태양광과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그 섹터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풍력보다는 신재생을 더 좋게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신재생, 풍력 둘 다 좋게 보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KPF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화스 사업과 뭐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도 있네요, 얘는. 네, 전기 자동차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이제 가야죠. 이것도 좋네요. 이거 더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중이 40%니까 안 되고. 자, 보유만 하시고요. 차트도 좋고요. 거래량 패턴도 좋고. 지금 풍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자동차 부품주로 순환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이거 5,0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고요. 5,000원 넘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차트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저 잘 몰라요. 예, 차트가 좋아서 이거 5,000원 정도 오면 팔지 마시고 다시 연락을 꼭 주시고 혹시나 비중이 만약에 20%밖에 안 됐다면 10% 정도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의 좋은 차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추가 매수 선택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유튜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질문 들어와 있는 거 있는데요. 자, 후성도 온실가스 관련주 쪽이고 탄소 배출권 얘기가 있고 얘도 반도체 장비주고 아쉬운 거는 지금 뭐 태양광도 아니고 신재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도 그린 뉴딜을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갖고 있다면 보유가 될 것 같은데 1,300원. 지금 사셨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다시 회복할 겁니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유튜브 상담의 오이솔루션. 자, 오이솔루션. 매수 가격은 64,138원에 비중은 10%. 아마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받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종목들의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우부품이라든지 대우부품 왜 9% 올라가느냐 걔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대우부품은요 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공략해서 막 고생하는 애들이 있죠.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있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자, 대우부품 한번 볼게요. 대우부품 왜 바닥에서 왜 이렇게 잘 움직이느냐? 이거 정거점 나중에 돌파하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왜 40% 올라가지? 50% 올라가지? 야, 수익 잘 나네? 왜 그러냐? 뻔하잖아요. 이 바닥이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움직이잖아요. 바닥에서. 날바닥에서.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얘네들이 잘 움직이는 거고요. 오이솔루션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요 종목을 여기 5,000원대, 여기도 5,000원대, 10,000원대 고기 사가지고 700% 수익 났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될 종목을 그렇죠. 700% 수익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될 종목을 지금 물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봐야 될 거고 재미없어요. 재미는 없고 반등 나오면은 그냥 본전 복구하는 정도의 수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나 안 움직였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차라리 이거를 갖고 있는 이 코스모화학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바닥주 불패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바닥주에서 놀다 보면 물려도 나중에 수익이 납니다. 시장이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큰 안 좋은 부분만 없다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올라올 때는 좋죠. 나중에 빠지면 정신없이 빠지고 뭐 끝도 없이 빠져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기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아차가 이제서야 올라오지만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샀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나. 아마 다 욕할 겁니다. 왜? 기아차 7년 전, 8년 전 심심할 때마다 맨날 빠진다 그러죠. 얘는 기아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샀었던 사람들의 타이밍이 잘못된 겁니다. 왜 이 기아차를 8만 원에 삽니까? 왜 6만 원에 사요? 왜 5만 원에 삽니까? 싸게 내올 때 싸게 사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주식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사준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오이솔루션을 그러니까 오이솔루션 회사 괜찮아요. 통신장비주 괜찮고 그리고 여전히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지금 위치에서 오이솔루션을 매매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지금 정도에서 조금 한번 매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빠지면 여기서 사거나 35,000원 아니면 더더더 빠져가 나중에 10,000원 내려가면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을 텐데 64,000원은 이거 승부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습니다. 보유하시고요. 시장이 아직 양호하니까 반등 나오면 본전 복구 하세요. 본전 복구. 그리고 다음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도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몇 가지 좀 도와드려 봤는데요. 자, 지금 실전비기 3기방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수익 내고 싶으면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모집 방법 좀 되어 있죠. 문자로 샵 0082번으로 실전비기 3기방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거기다가 뭐 초록뱀처럼 100% 먹고 싶습니다. 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전비기방,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추려가지고 당첨되는 사람들만 실전비기방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위원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실전비기 3개 공부방 모집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많이 연락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